네, 한산한 시장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방향을 잡지 못하고서는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인데요.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의 포트 정리 이분들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어제처럼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인가 싶다가도 또 이렇게 되면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서 아쉽기도 한 오늘이거든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 미래에셋생명 보겠습니다. 대당에다가 저 PBR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될지 또 미래에셋생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요. 두 분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종택 매니저 매수, 김태성 본부장은 매도. 첫 질문부터 투자 방법이 전략이 달랐습니다. 매니저님, 일단 미래에셋생명을 둘러싸고 좀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았던 것 같던데 네. 지금 무엇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미래에셋생명을 매수하거나 눈여겨보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지주회사 격으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일전에 뉴스를 확인해 봤을 때는 아마 자진 상장 폐지에 관련된 뉴스도 좀 있다 보니까 뭐 저 PBR 관련주를 좀 엮이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오는 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마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저 PBR 관련주로 인해서 1배 이하의 기업들이 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금융사들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었고 뭐 미래에셋생명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뭐 동양생명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 모두 좀 일제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조정시 매수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추세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뭐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일본 증시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 PBR 관련된 정책을 통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미진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뭐 상장 폐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조정 시부터는 주가 추세가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가는지 이러한 부분들 좀 보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생명 조정시 매수 의견이었고요. 반대로 김태성 본부장은 매도 가자라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운가요? 일단 어제 오늘 지금 시장에 사실 이제 핫한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일단 좀 밀어주는 네. 두 가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 왼종일 들으셨을 것 왼종일 같은데. 들었어요. 네. 근데 저 PBR 그리고 이제 소각 관련한 기업들 이러한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문제는 기존에 좋았었던 고 PBR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어 했었던 성장주들이 밀리면서 이쪽들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 막판에 3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다시금 살포시 HBM이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씩 저는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들 기업이 사실 이 뉴스가 아니라면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었을 때 변동성이 좋은 기업이 있고 변동성이 좀 낮은 기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낮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라 자칫 타이밍을 좀 잘못 맞추면 네. 좋죠. 수익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 포모 현상에 좀 반대로 역으로 좀 시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생명은 분할 매도 의견입니다. 이렇게 주목받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여기서 우리가 따라 들어갔다간 물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 두 분의 전략이 완전 달랐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전일 많은 화학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요. 지금 화학주들 당장의 4분기 실적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주주 환원 강화하는 종목, 저평가 기대주를 또 담아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도 그러네요. 두 분은 매수 매도. 거의 앞에 이야기랑 똑같은 건가요, 본부장님? 일단 그것도 그런데 네.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업의 이 주가의 본질의 가치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하면 다 반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 기업들 못 보는데 뭐 어떻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돈을 잘 번다면 괜찮지만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네. 지금 이제 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하나 여전히 이제 올 한 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금호석유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은 이 수요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일단 테마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에도 좀 긴 장대 양봉이 그려졌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는데 윗꼬리가 달린 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금호석유 뭐 주주 친화 정책도 좋지만 당장에 실적이 안 나오니까 나는 그냥 분할 매도하겠다 의견이었고요. 우리 정종택 매니저님 네. 반론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충분히 이제 말씀해 주신 말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다른 측면에서는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이제 원유가 좀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맞아요. 뭐 최대 소비 시장 어디겠습니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전 충분히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저도 이제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의 회복이 그 코로나 시국 당시만큼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는 조금 낮추면서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지금 그 저평가 리스트 쫙 종목들 나와 있는데 네. 거기서 철강이라던가 화학주들의 경우에는 중국발 경기 부흥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이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바닥권에 있고 철강 화학주들의 이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좀 횡보하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철강소 소비가 많잖아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페노션입니다. 근데 페노션이라는 기업이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한다는 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룸은 정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룸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계신 분들 한해서 좀 올랐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테마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를 포함한 오늘 비대면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추진 이번에 믿어봐도 괜찮을지요? 두 분의 의견은? 오늘 뭐 두 분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평소에 이렇게까지 안 맞지 않았는데 네. 오늘 좀 의견이 다 나뉘어지네요. 저한테 네. 제가 원칙으로 답을 해보면 일단 비대면 원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일단 그렇죠. 뭐 꽤 오래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진전이 없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또 입장들을 좀 많이 발표를 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마치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 정책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듯이 여기저기 산업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이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대면 의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이제 보다 공격적으로 빠르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 또 예전보다는 의사협회 쪽에서 그렇게 바로 반박하는 기사가 나오거나 그런 노이즈가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비트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인성정보 혹은 유비케어까지 조금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저는 조금은 더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 기업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이제 보유 플랫폼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플랫폼들을 이미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어떠한 성과들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비대면 의료 쪽은 앞선 정책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는 국내 의료정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원격 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도 실적 1위의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쪽 정책 테마를 보되 굵직한 대장주라면 네. 추가 상승이 조금 더 열려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상승이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5.9%의 급등, 거래도 막바지에 붙고 있는데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지금 약간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에 살짝 쏠려가려고 하는데 네네. 반대 의견으로 분할 매도 의견을 주신 이유도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비트컴퓨터가 오늘 가장 큰 시세를 좀 분출했다라는 거. 네.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유비케어나 인성정보는 나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늘 비트컴퓨터가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으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은 좀 열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바닥에서 큰 시세를 좀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게 이제 수익성으로 좀 회복되는 구간부터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뭐 원격 의료 요 테마가 상상될 때마다 항상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또 비트컴퓨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국 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좀 수혜를 좀 더 계속 받을 수 있을 텐데 좀 상대적으로 오늘 좀 덜 올라간 기업들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사이드는 위쪽에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은 비트컴퓨터는 분할 매도를 좀 얘기를 드렸고요. 뭐 인성정보나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종가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는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비트컴퓨터의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됐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같은 섹터 내에 덜 오른 인성정보 쪽을 공략해 보겠다라는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확실히 정책 수혜주로선 두 분 모두 다 주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일치가 됐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타이어주들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잠깐 주가가 멈칫하고 있는데요. 다시 질주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요? 여기서도 매수 매도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오늘 헷갈리실 것 같은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헷갈릴 것 같은데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통상 그 타이어주들의 전성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2차 전지가 이제 개화하는 시기에 네. 그냥 내연기관 차량 2차 전지가 전기차와의 타이어가 다르다고 네. 그래서 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 최근에 타이어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타이어 회사들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출시하긴 했지만 네. 앞으로도 뭐 전방 산업,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 못하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오늘 저 방송 오기 전에 보니까 금호타이어 실적 발표했더라고요. 4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정도 1,000억 정도 바라봤는데 1,400억 정도가 좀 나왔고요. 네. 결국에는 주가도 좀 반응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3개사가 있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하나 있고요. 금호타이어 있고 넥센타이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까지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눌러줄 때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기업들을 좀 본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좀 넥슨타이어가 이미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다고 한다면 넥센타이어 쪽을 좀 보셔라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이 나온 금호타이어를 또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영업이익이 3,883억 원, 지난 1년 동안 4천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79%의 상승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한 7% 장중에 상승을 했고 현재는 6,130원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종택 매니저님, 네. 앞서 이제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매수긴 하지만 다른 종목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금호타이어를 예를 들면서 한번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조정시 매수라고 했으면 약간 이평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이제 1월 25일 날 있었던 시세가 분출됐었던 그 중심 가격까지 좀 내려오는 것까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멀티플을 좀 체크를 좀 해보니까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수준이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 7배에서 한 8배 정도 멀티플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뭐 좀 선을 그어보자면 한 요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한 5,500원 부근까지 좀 내려올 때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잘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또 오늘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면서 큰 시세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는 좀 5,500원 부근부터 좀 조정시 매수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질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 의견이고요. 차라리 오늘 종가 베팅 가능한 종목으로는 넥센타이어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야기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매도인데 제가 좀 포장을 해보자면은 분할 매도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다 좋아, 실적도 좋아. 근데 금호타이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니 일단은 지금부터 분할 매도하고 다음 타이밍을 노려보자로 이제 포장 가능할까요? 포장지를 다시 좀 풀어야 될 것 안 같은데 되겠네요. 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네. 수요가 증가했다라기보다는 판매 가격의 상승 효과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판매 가격을 상승한 이후에 네. 수요까지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타이어주들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판매 가격 올려서 마진율은 확보를 했지만 네.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계속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현대차, 기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계속 많이 팔아왔어요.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현대차 이 정도 판매 대수 나왔으면 이제 또 피크아웃 나올 때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적으로 지금 많은 이제 이 차를 팔아왔는데 네. 저는 여전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좀 안고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안에서의 시차가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작년 서현이와 화신 움직였을 때 전혀 미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움직일 때는 반대로 네. 그들이 전혀 미동이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단순히 이 기업의 이제 지금 나온 실적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은 더 챙겨봐야 될 것들이 저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다 안 좋다라고 나누기보다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타이어 종목군들이 무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예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왜 자동차 쪽은 다 피크아웃 이야기가 있을까요? 라고 좀 불만도 올려주셨는데요. 매번 그로 인해서 발목을 잡혔지만 결국 기아랑 현대차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빛을 발하겠죠? 마지막 특징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에브리봇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투자주의 종목 지정 예고가 나오면서 피하고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정종택 매니저는 종목 교체, 김태성 본부장은 매수입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마지막까지 다른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거는 로봇주 전체적으로는 그럼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사실은 근데 저는 우선은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좀 올랐습니다. 우선은 1월 이때 1월 10일부터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거의 굉장히 큰 시세를 좀 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사실 로봇 섹터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뭐 결국에는 저는 이제 다른 쪽의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안 좋을 때 잘 끌고 간 섹터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주들도 좀 바닥을 다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성장 섹터 그리고 이 로봇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난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들 위주로 그러면서도 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종목 교체로는 뭐가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좀 뉴스가 있었던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저는 티라 유텍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라 유텍으로 종목을 교체해 보자. 일단 오늘 에브리봇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주의가 지금 있고요. 투자 경고 예고 소식에 13%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고 있는 그 구간에 오히려 티라 유텍으로 종목 교체해 보는 거 어떻겠느냐 의견 들어봤고요. 장 마감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수급 유입은 오늘 미약하지만 들어는 와줬습니다. 막판에 시장의 분위기 바뀌었을지 정확한 종가 상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브리핑해 주실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모두 지금 약한 모습을 보였죠. 어제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상승으로 좀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또 깨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에 좀 실망감들이 좀 안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유를 보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메이저 주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강력하게 바이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주도 업종군들 안에서 이제 수급의 부족함 혹은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